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지난 주말 의사협회가 대한문 앞에서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결국 병원 수입과 직결되는 의료 수가 문제죠. 민항기 조종사들이 파업을 하면 귀족 파업이라는 비판 여론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에 적합한 대가를 요구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는 거죠. 생존권이 중요하지 않은 직종은 없습니다. 의사협회가 하나의 이익단체로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해 정부를 상대로 집단행동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요구와 국민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정책적 목표 사이에 타협점을 찾아내는 건 정부의 숙제고 능력이죠. 제가 가진 물만은 그 비대위 구성입니다. 최대집 투쟁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목표로 하는 태극기 혁명 국민운동본부 대표로 지난 10월 18일 대한문 집회 연설에서 촛불 시민을 종북, 좌익으로 매도했었죠. 또한 자유통일해방군의 현직 대표로 문재인 하야와 북한 폭격을 주장하고 있으며 의사협회 이름으로 배포한 소색지 만화 작가는 세월호 비하, 위안부 소녀상 비하로 문제가 된 작가였습니다. 집회에 참여한 의사들은 이 사실을 알고도 있나요? 모든 생존권 투쟁은 그 자체로 정치적이죠. 하지만 일베와 극우는 정상적인 정치의 범주에서 제외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의사협회 집회 그 자체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 예를 들어서 그 만화 작가는 SNS를 이런 식으로 하던 작가예요. 서울에서 가장 맛있는 돼지고기집이라 단원한다. 여기서 네. 단원은 단언 아니냐. 이렇게. 그런 논란이 불렸었죠. 예. 그게 아니다. 단원고라고. 단원고 학생들을 명백하죠. 비하한 거고. 세월호에 대한 비하는 뭐 이유도 많습니다. 소녀상에 대해서도 모플러, 소녀상에 들러서 모플러가 화제가 되니까 뭐 돈가스집, 오뎅집, 우동집, 수수집 앞마다 세워라. 그리고 피자도 배달시켜주고 잘생긴 소녀상도 옆에 세워줘라. 뭐 이런 비아냥을 해서 크게 논란이 됐던 전형적인 일베 작가인데 그 의협이 소식지로 투쟁이가 소식지로 뿌린 만화가 이분이 그린 거예요. 예. 투쟁위원장도 성향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자유 들어간 단체들은 다 극우 선양을 의심해 봐야 된다. 저희가 몇 번이나 얘기했었는데 자유통일해방군 네, 대표입니다. 네, 해방까지 들어갔네요. 네. 단체명 아주 스펙타클하지 않습니까? 자유통일해방. 예. 여기서 이제 북한 폭격하라든지 문재인 하야라든지 박근혜를 석방하라든지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 박사모 중에서도 아주 극렬 박사모죠. 예. 모든 조직을 자기의 이제 정치적, 극우적 정치색을 구현하는 도구로 활용하신 분인데, 여비 이걸 알고서 투쟁위원장으로 한 건지, 예. 대정부 협상력을 높이는 게 아니라 정반대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요, 하나의 답이 나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집안에서 18년 동안 운전을 했던 인사의 이야기인데요.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 거라는 겁니다. 해당 인사는 김종백 씨인데요. 이번 주 시사인 보도입니다. 김 씨는 1997년부터 2015년까지 이상은 회장의 운전기사였습니다. 요 사안은 저희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주재영 기자가 나와서 직접 자세히 얘기할 텐데 시사인 특종이니까 첫 번째로 소개하는군요. 굉장히 중요한 뉴스니까요. 중요한 뉴스이기도 하죠. 네. 왜냐하면은 과거 이제 정치인들 관련한 그 비위가 폭로되고 하는 것도 대부분 운전기사, 예, 운전기사가 사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을 같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쪽 통화라든가 더구나 이분은 18년간이나 집안일도 했었기 때문에 심부름. 네, 예. 집사 노릇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청와대를 오고 가는 데 있어서 메신저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한 이야기 중에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실정법과 관련해서 다스 특검팀이, BBK 특검팀이 다스 비자금을 알고도, 묻었다. 이런 이야기는 여러 번 했는데, 여기 관련된 이야기를 이분이 또 했어요. 그러니까, 특검이
다스의 조사 나오는 거를 알고 있었고, 예, 압수수색할 것을. 예, 날짜까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직전에 트럭 세대 분량 서류를 직전에 파기했다 이런 이야기. 또 대통령 되기 전에도 다스에 대한 보고를 누가 특정해서 보고를 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그리고 청와대에 있을 때도 신학수 감사와 이모 감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다스 담당자의 BBK 관련 보고를 하는 것을 본인이 봤다. 예, 이건 전원이 아니고 본인이 봤다는 겁니다. 예, 시간, 장소가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구체적인 진술들이 많습니다. 운전기사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죠. 직접 운전해서 갔기 때문에. 그리고 보고를 봤다는 거죠. 예. 예, 또 이번 주 시사인을 보시면요. 이 운전기사뿐만이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운전했던 사람이 운전기사의 또 다른 인터뷰도 실려 있는데요. 네, 운전기사 두 번을 인터뷰했더라고요. 예. 네. 그 운전기사 잡기가 쉽지 않은데 주준이는 악마예요. 열심히 취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JTBC도, 지금 다스 관련해서는 뉴스공장하고 JTBC가 사실은 거의. 예, 시사인이 또 같이 하고 있는데요. 네, 시사인. 네. 띄워줄게요. 이렇게 빼놓으시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네, 시사인이 소스를 가져오죠. 예. 조지르 기자가. 자, 보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어제 재밌는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JTBC에서. 네, 또 다스와 관련된 소식들이 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거에서 다스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된 정황이 있다라는 겁니다. 1996년에 서울 종로 국회의원 선거, 2002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다스 직원 십수 명이 동원됐다라는 복수의 증언을 확보했다는 건데요. 선거에 동원된 직원들의 급여도 다스에서 나갔다라고 합니다. 다스 취재가 왜 다른 곳에서 잘 안 나오냐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벌써 5년 전 특검을 받았고 그때 문제가 되는 건 다 털었단 말이죠. 다 털었는지는 하지만 대다수가 털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 BBK 사건에 이런 건 10몇 년 전이고 5년 전에 이미 한번 특검을 받았던 곳이고 그리고 그때 대통령이 직접 커버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증거인멸이 굉장히 꼼꼼하게 잘 됐어요. 예를 들어 주진희 기자처럼 거의 10년 가까이 이 사안을 파고 있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새로운 사실 밝혀내기가 쉽지 않은 사안이다. 근데 이 JTBC가 어제 얘기한, 선거 때 다스 직원이 동원됐다. 다스의 주인도 아닌데, 게다가 그 급여는 다스에서 나갔다. 네, 돈도 줬다라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실정법만 따지면 선거법 위반이지만 이제 공소시효는 그건 다 됐고, 중요한 건 그 실정법 위반 부분이 아니라, 선거법 위반 부분이 아니라, 이랬다는 얘기는 이제 다스 실소유주, 를 또 한 번 드러내는 정황인 거죠. 실소유주가 되면 도곡동 땅의 주인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BBK 주인이 되기도 하고 동시에 그렇다면 옵셔널 벤처스의 주가 조작에 최소한 공범이 되는 건데 그 실소유주가 이건 공소시효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120억 비자금 관련해서도 공소시효가 2월 말까지 남아있고.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요 사안들은 급여가 다스에서 나갔다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범죄의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는 증인들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인 거죠. 그리고 이제 더 재미있는 뉴스는 자서전 얘기도 나왔어요. JTBC에서. 네, 그렇죠. 좀 깨알 같은 뉴스인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서전인 신화는 없다라고 있습니다. 95년에 발간됐는데 당대 베스트셀러였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다스가 나서서 대량으로 구매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특히 재밌었던 증언이요. 다스 관계자에 따르면 직원들이 이 책에 이명박 대통령 사인을 대신했다라는 건데요. 이게 책이 너무 많아서 직원들이 차에다가 뒀을 정도였다라는 거고요. 남은 책들은 경주 지역에 무료로 나눠줬다라고 합니다. 왜 안 그랬겠어요. 예. 이거보다 더 재밌는 뉴스는 그 뉴스가 나올 때가 됐는데 2011년에 대통령 퇴임 직전에 영문 자서전이 나왔어요. 그때 이명박 전 대통령. 근데 이제 영문 자서전이 나왔으니까 아마존 서점에 서평, 리뷰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초반에는 저는 이걸 실시간으로 봤었는데 초반에는 대략 40여 개의 댓글이 있었습니다. 네. 기사를 찾아보면 정확한 개수 나올 텐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중에 35개가 빵점이에요. 별 하나밖에 줄 수 없기 때문에 별 없는 게 아니라 사실상 빵점이죠. 근데 한 달 후에 별 5개가 120여 개가 붙습니다. 갑자기. 예. 별 4개가, 한번 20, 30개 붙고. 근데 이 별 5개라는 건 감동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리뷰가 한 줄이에요. 너무 좋다. 뭐 이런 거.
바보 같은 용어들 있죠? 예. 댓글 부대가 확실하다. 당시 아마 좀 서평란에 댓글 부대가 진출했다. 예, 지금 다시 가서 한번 확인해 보고 싶네요. 여전히 네. 그게 있는지요. 네. 그리고 그 별 5개 준 한 줄짜리 댓글, 그러니까 리뷰를 쓴 사람들은 다 그게 첫 리뷰였어요. 가입하고. 예. 대량 가입해서 대량 리뷰를 썼다. 예.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뭐 책 사서 사인 대신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아마존까지 가는데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최순실 씨가 과거 EBS 사장 임명에도 개입했다라는 증언이 나왔는데요. 이 때문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가 주최하는 행사에 EBS가 후원사였다라는 게 장시호 씨의 증언입니다. 어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증인으로 장시호 씨가 나온 건데요. 특검이 영재센터가 EBS에서 후원받은 경위 알고 있냐라고 묻자 장시호 씨는 EBS 사장이 이모가 추천을 받아서 된 분으로 알고 있고 그 추천받은 분이 어쩔 수 없이 후원사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장시호 씨가 당사자로 지목한 사람은요, 우종범 전 EBS 사장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장시호 씨는 삼성 관련된 추가 증언도 했는데요. 지난해 10월 달에 사건이 본격적으로 보도되기 직전에 최순실 씨가 삼성에서 영재센터에 3차 후원금을 받으려고 시도했다라고 합니다. 새로운 사실들 몇 가지가 나왔는데, 왜 이제 국정원 부하직원은 구속되고 간부는 영장이 기각돼서 그 부하직원이 불만을 품고 국정원 가짜 사무실 건이 더 큰 건이 폭로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댓글 TF가 폭로됐죠. 장시호 법적 구속의 메시지 효과가 이제 검찰 수사 협조해봐야 소용없다. 메시지 효과는 그런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이 법정 구속 역시 전혀 예기치 못한 나비 효과를 낼 수 있다라 생각이 드는 게, 이 영재센터 행사를 왜 EBS가 후원을 했느냐, 단독으로. 그리고 EBS 사장의 이력서가 최순실 회사에서 나왔다. 이런 보도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네, 과거에 그런 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종범 전 EBS 사장이죠. EBS 사장을 최순실이 추천했다 하는 증언은 나온 건 처음이고, 그리고 삼성으로부터 돈을 또 받으러 했다. 이것도 처음이에요. 예. 나비 효과가 장시호 씨 입을 통해서, 예. 또다시. 그렇죠. 예기치 못한 나비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장시호 씨 입을 주목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네, 우 전 사장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개인적으로 모르는 사이라면서 국회 나가서 의혹을 부인한 바가 있는데요. 예. 장시호 씨가 이 의혹의 도장을 찍어준 거죠. 그리고 이제 삼성 관련해서도 아마 장시호 씨가 증인으로 채택되거나 할 수 있는데, 예. 기대됩니다. 예. 다음 뉴스는요. 네, 최순실 씨의 독일 조력자로 지목된 인사가 데이비드 윤인데요. 검찰이 이 사람을 인터폴에 적색수배했다라고 TV조선이 보도했습니다. 최순실 씨를 내세워서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최순실 씨의 해외재산 관련된 키맨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요거는 국내에서 국내 개발업자와 3억을 나누고 성공보수 50억을 약속받고 하는 그런 혐의인데, 이분은 이제 오래전부터 최순실 사태 초기부터, 예, 독일에서의 재산 은닉, 그렇죠. 관련해서, 예. 예, 키맨이다. 안홍구 총장도 계속 주장을 했었고, 그런데 이제 독일이 아니라 한국에서, 이분이 거의 독일에서 평생 사신 분인데, 한국의 개발업자와 성공보수 50억을 놓고 이야기 나눌 만한 그런 커리어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최순실 씨가 그 뒤에, 혹은 최순실 팔아서 둘 중에 하나죠. 예. 아마도 독일 은닉 재산 수사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겠다. 근데 지금 독일에서 안 돌아오고 있으니까요. 네, 그 고소인 진술도 검찰이 확보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최순실 씨를 언급하면서 담당 공무원에게 힘써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국토부 관계자들과 접촉한 정황도 있다라고 합니다. 최순실 씨가 실세인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예. 독일 은닉 재산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분은 소재가 확인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현재 여권은 무효화시켰다라고 합니다. 검찰에서요. 예. 아니면 독일에만 있으면 되니까요. 예. 그리고 EU가 내에만 있어도 되니까. 안홍구 총장님 독일 가겠네요, 또.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출판문학계 블랙리스트에도 관여했다라는 한국일보 보도인데요.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어제 우 전 수석에 대해서 사전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요, 과학계 불법 사찰뿐만 아니라 출판문학의 사찰 내용까지 포함됐다라고 합니다.
우전 수석은 지난해 7월 달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발표했던 세종도서와 관련해서요. 소위 좌편향으로 분류되는 도서와 저자들을 사찰하고 검열하도록 국정원을 독려했다라고 합니다. 당시 세종도서에는 윤희상 평전과 세월호 참사를 다룬 서적 등이 포함됐다라고 합니다. 이 정도 되면 네, 관이 안 한 게 뭐냐 이렇게 물어야 돼요. 안 한 게 없어요. 출판까지 참. 이 영장까지 기각이 되면 저는 이번에는 영장 판사들이 중요한 시험 때 올랐다 이렇게 봅니다. 이 영장까지 기각되느냐. 3차 이 영장까지 세 번째입니다. 예, 기각되면 3차까지 영장이 신청된 경우도 제가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은데 후폭풍이 상당할 것이다. 시험 때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정열 판사가 또 예, 출연이 예정된 사안이고요. 다음 뉴스는 뭔가요? 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대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에서 최경환 의원이 개입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고 SBS가 보도했는데요. 최 의원이 국정원에 청와대 상납금을 늘려달라고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남재준 전 원장 때 매달 5천만이었던 청와대 상납금이 이병기 전 원장 때 1억 원으로 그러니까 2배 뛰거든요. 그런데 여기 배경에는 최경환 의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본인 1억 받은 거 외에 청와대에 상납했던 돈을 2배로 늘린 것도 최경환 의원의 역할이었다 하는 게 검찰 주장이네요. 예. 근데 재밌는 게 지금 현역 의원이고 지금 네, 그렇죠. 국회가 또 회기 중이거든요. 예, 회기 중에는 불체포 특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과반 출석에 과반 동의로 그렇죠. 이 체포 동의안이 통과돼야 되는데 통상의 상황이라면 이제 자유한국당이 결사 반대할 텐데, 근데 이제 정권이 탄압한다면서 굉장히 큰 소재를 쓰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홍준표 대표의 이제 친박 청산에 도움이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불체포 동의안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스탠스가 어떻게 될 것인지 매우 재밌는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네, 게다가 오늘도 원내대표 선거가 있어서 당이 어떤 식으로 재편될지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약 2분 정도 저희가 브리핑 시간이 남았습니다. 다음 뉴스는 짧게 하죠. 네, 박주원 국민의당 최고위원 관련된 소식도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경향신문에도 새로운 보도가 있습니다. 2006년 초 주성영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보한 정보가 DJ 비자금 의혹만이 아니다라는 건데요. 당시 열린우리당 정동영, 문희상, 유시민 의원 관련된 정보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근거는요. 주 전 의원의 보좌관으로 근무했던 기익 씨의 인터뷰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주 전 의원뿐만 아니라 주 전 의원도 박주원 위원회, 국민의당 위원, 최고위원회 주장을 반박했고, 박주원 의원의 주장대로 하면 사실은 주 전 의원은 박주원 의원 편을 들었어야 되는데 반박을 했고, 이번에는 그 보좌관도 나와서 주 전 의원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으니까 박주원 위원은 이제 본인이 녹취록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어제 JTBC 나와서 그런 주장을 했는데요. 네. 수일 내로 풀겠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풀어도 되실 텐데. 불리한 상황이고, 예. 논리적으로만 따지자면 박주원 의원이 이기기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예. 자, 요 사안은 저희가 3부에서도 추가적으로 잠깐 다룰 예정이고요. 제목 정도 얘기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하나 정도 더. 아, 그런가요? 그럼 트럼프 소식과 뉴스공장 소식이 있는데요. 뉴스공장 소식을 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공장 소식이요? 네, 뉴스공장이 또 하나의 기록을 세웠다라고 하는데요. 지난 주말에 팟캐스트 누적 다운로드 수 10억 건을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아, 1년 좀 넘는 기간 동안요? 예. 두 자릿수에 이어서요. 이번엔 10억 다운로드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저기 뭐랄까요? TBS 사장님 하청 브리핑 같은데요? 예. 아니, 뭐 굉장히 뉴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요. 10억 돌파. 예. 그러면 기념으로 저희가 선물을 받겠습니다. 네? 누구한테요? 보통은 이런 행사를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을 향한 선물을 주는데, 예. 저희는 이제 얼마나 좋냐, 이런 방송이 있어줘서 선물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고기 선물이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자, 트럼프 소식은 뭡니까? 예, 성폭력 피해 고발 운동이 미투와 관련된 소식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미투에 고발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아, 성추행? 네, 과거에 성추행을 당했다라고요. 여성들이 기자회견을 해서요. 미 의회 관련 조사를 공식 요구했다라고 합니다. 대선 기간 때도 그런 이야기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미투 해시태그 운동
성폭력 당했다는 여성들이 이제 스스로 커밍아웃 하는 자기 입을 열기 시작한 그런 건데요. 해시태그 운동에 이분들 다 참여해서 의회 요청했다. 관련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 예, 러시아와도 관련된 이야기가 있고, 시간이 없네요. 재밌는데 다음 시간 내일 하는 걸로.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바로 이어서 어제도 저희가 돌발 영상 PD를 하다가 징계를 받았던 임장혁 기자와 YTN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일반 기자의 입장을 들어봤고, 오늘은 노조 관련 얘기가 어제도 많이 나와서, 예. YTN, 언론노조 YTN 지부의 박진수 위원장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기본적인 분위기 이야기는 나눴는데 왜 최남수 사장 내정자를 사내에서 반대하느냐 이야기는 나눴는데 이제 노조 관련해서는 이제 노조 대표가 아니다 보니까 답하기 어렵다 하셔가지고 저희가 보완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자, 예. 비대 체제로 전환했다. YTN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뭐가 달라지나요? 예, 정식 명칭 비상대책위원회고요. 네. YTN 살리기 이 체제 전환이라는 건 결국 회사가 위기라고 저희는 판단한 겁니다. 네. 지난 부적격자인 최남수 사장 내정을 막고 사내 적폐 세력들의 퇴진 없이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 구성원들과 함께 요구하고 주장하고 같이 힘을 모으겠다. 간단히 말하면 이제 총력투쟁하겠다. 이 뜻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것이 YTN 바로 세우기를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이고 구성원들의 요구입니다. 게다가 MBC에서는 이제 그 사장이 선임됐고 KBS도 이제 예, 이사 한 분이 아마도 해임이 될 것 같으니까 예. 여야 숫자가 바뀌어서 KBS 문제도 일단락이 될 것 같은데요. 길이 보이는데 그런데 YTN에서 어제도 그 임장혁 기자가 잠깐 얘기하긴 했습니다만 노조의 공식 입장을 듣고 싶은데 최남수 사장 내정자를 반대하는 이유는 뭔가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이명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언론장악을 가장 고통받았던 언론사 아니겠습니까? 이런 곳의 사장의 최우선 과제는 이 구체제, 따라서 이 적폐 청산을 어떻게 실행할 의지가 있는가와 변화와 계획을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 이 최남수 내정자 입후보 때부터 저희는 반대했던 것이 이분이 YTN에 어려울 때 계속 두 번이나 뛰쳐나갔고 또 소위 이제 저희는 탈영병이라고 부르는데요. 탈영병. 회사와 조직에 대한 이해가 없고 재건을 할 적임자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청산도 변화와 개혁도 어렵다는 것이 이제 저희들의 생각이고요. 주장입니다. 또 하나는 이분의 과거 행적인데요. 이분이 그 머니투데이 MTN이라는 경제방송 시절에 보도본부장, 부사장, 사장까지 역임을 했어요. 네. 그런데 본부장 시절 지금 칼럼이 대거 확인되고 있는데요. 어제도 임장혁 기자가 말씀드렸지만 이명박 재산 헌납 발표에 위대한 부자의 아름다운 선행이라고 한다든가 예. 하대강을 잘 마무리해서 자전거도로 연결되는 것이 꿈만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꿈만 같다. 그리고 허위사실로 밝혀진 노무현 논두렁식의 이런 걸 조롱한다든가 도저히 개혁 인사라고도 볼 수 없고 그리고 촛불 항쟁의 결과물로 나타나는 리더인지 납득이 안 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그 칼럼 쓴 시기가 공교롭게도 그 YTN 제일 이명박 정부한테 유린당하고 힘들 때 어제 그 임장혁 기자, 노종면 기자 이런 분이 불법 체포당하고 예. 제일 고초 심할 때였어요. 이건 기자들이 체포됐었죠 그때. 아예 YTN 예, 체포됐었죠. 예,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걸 정서적으로 우리가 과연 감당하고 이해하겠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노조에서는 그 9년간 최소한 3년 이상 보직을 맡았던 간부들은 보직 보류, 해임도 아니고, 보직 보류를 요청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에 대해서 최남수 내정자의 입장을 들어보고 방향을 결정하겠다. 그게 네. 얼마 전에 보도했던 걸 기억하는데, 입장이 어떻게 나왔나요? 참 어렵게 협상은 했는데요. 예. 최남수 씨하고 제가 지금 지난 8년, 만 8년이죠. YTN 보도 공정성이 훼손됐고, 노사관계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는 거는 서로 동의를 했어요. 예. 그런데 여기에 책임있던 인사들에 대해서 이 체제에서 주요 실국장을 맡거나 보직을 누렸던 간부들, 그것도 3년 이상에 누렸던 간부들에게
재건 YTN 바로 세우기 위원회라든가 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칭인데 설립하는 기구에서 결정이 나올 때까지 보직을 잠정 보류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간부들도 노조도 아닌 제3의 기구를 두고 거기서 결론이 날 때까지 기다려달라. 예. 그랬는데 또 거부한 거죠.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최람수 내정자의 입장 같은 경우는 결국 일부 조력자를 비호하는 느낌을 받고 본인은 양심상 안 된다고 하는데 결국에 그러면 적폐청산을 실행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그리고 구체제 인사들과 손잡고 가겠다는 의사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잠깐 제가 여쭤봤었는데 YTN은 보도 전문 채널이기 때문에 보도국장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서. 중요합니다. 예, 여기서 상징적인 노정면 기자가 보도국장 자리를 제안받았는데 거절했어요. 이것도 연결된 이야기입니까? 구체적으로 보도국장이 자리를 잡으면 이제 저희는 YTN의 이제 뉴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르니까. 네네. 보도국장 자리로 그게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기 일반의 생각인데 그렇지만은 않은가 보죠? 밖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우리 김모진 총수께 역으로 질문 하나 드리면요. 예. 김호준 총수가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예를 들어 이명박 씨가 사장이면 그게 가능합니까? 프로그램에 못 오죠, 제가. 예, 그렇다는 거죠. 결국에 이 보도국 정상화와 YTN 정상화는 별개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보도국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사람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당신은 운영만 하라고 한다든가 조직을 개편하는데 사장이 사사건건 난 못하겠다라고 한다든가 그럼 이거는 결과론적으로 개혁적 인사를 난 중용했어라는 액면밖에는 전혀 보이는 게 없죠. 개혁은 이루어질 수도 없고요. 한 사람이 가서 보도국 전체를 바꿀 수가 없다. 그럼요. 톱니바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간 간부들이나 3년 이상 보직을 맡은 간부들에서는 그대로 보직을 두려고 하기 때문에 그 의지가 의심스럽고 이렇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 한 명 거기 상징적으로 꽂는 것으로 대충 타협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러면 이제 비대위 체제로 바뀌어서 어떻게 하는 건가요?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금 대응할 생각입니다. 이게 저희가 실제로 이명박 9년도 험난한 시절도 마다 않고 처절하게 공정방송을 위해 싸웠던 사업장 아니겠습니까? 최남수 내정자가 들어온다는 것은 곧 공정방송이나 적폐청산, 변화개혁도 저희는 못한다고 판단했고 선명적으로 선언한 입장입니다. 따라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 부분에 초점을 가할 생각이고요. 저희 지금 비대위가 우리 회사의 직능단체 그리고 주니어 그룹들 더불어 전직 집행부가 대거 참여한 광범위한 조직이기 때문에 향후 이런 투쟁에 맞서서 냉정하고 그리고 이 가능성을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투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 다른 방송국은 정상화되어 가는데 우리는 그대로다. 이런 위기의식이 있는 거군요. 당연합니다. 예. 네. YTN 상황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짚어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언론노조 YTN 지부의 박진수 위원장이었습니다. 핫해. 본인은 핫하다고 주장하는데 후원금을 안 차고 있는. 요즘 핫뜨거가 아니고 핫추어입니다. 핫해추어. 하태경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추운 하태경입니다. 네, 핫하면은 이게 후원금을 팍팍 차야 되는데. 후원금이 너무 없습니다. 추워 죽겠습니다. 페이스북에 화제가 됐어요. 하태경의 후원금 10만 원만 보태주세요. 완전 불쌍한 표정으로 사진 딸랑 올려놓고. 요즘 KTX 입석 타고 다닌다고 소문났어요. 자, 하태경 의원을 혹시라도 지지하시는 분들은 방송을 듣는 즉시 10만 원까지는 돌려받거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10만 원들을 다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시자마자 잠깐 시그널 나간 사이에 그러니까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으로 흡수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자유한국당에서 바른정당으로 오고 싶어 하는 분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지난번 일주일 전 방송에서 제가 이제 한국당 의원 명단들 쭉 살펴보니까 데려오고 싶은 사람 없더라라고 해서 제가 엄청난 항의에 시달렸습니다. 설마. 진짜로 항의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나 가고 싶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 중에서 왜 내 이름 빼냐. 네. 거명해달라고 한 분이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도 자유한국당에서 바른정당을 오고 싶어 하는. 오고 싶어 하는 간절히. 근데 못 오는 거 보고 비례대표인가 보죠? 너무. 루치가 빠르죠? 예, 너무 대단하시네. 비례고요. 네. 뭐 익히 아는 분들도 있을 텐데 좀 잊혀졌어요 최근에. 네, 김연아 의원. 네. 김연아 의원께서 왜 내 이름을 빼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총에도 참석하고 싶다. 연락해달라. 의총에 자유한국당 소속이지만 바른정당 그렇습니다. 의총. 네. 바른정당 의총이야 뭐 길거리에서 복도에서 만나면 의총 된다면서요. 근데 김연아는 정말 여장부예요. 알겠습니다. 얼마나 그 등살에 시달리는. 어느 날 한번 같이 바이 게스트로 해가지고 같이 한번 모시고 나오시죠. 좋죠. 예. 네. 김연아 굉장히 코너 안에서 내가 미니 코너를 하겠다고 해서 모시고 나와도 좋습니다. 자, 어쨌든 후원금 없다는 얘기 했고요. 돈 없다! 자, 이 통합의 파트너 대상자라고 생각될 국민의당에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박주원 최고위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 최초 제보자고 자료 제공자고 그렇다는 얘기가 벌써 무식고 10년 만에 다시 불거졌는데 우선 박주원 최고위원은 부인하고 있고 예. 그리고 그 자료를 건네받아서 결국 검찰 수사를 받아서 300만 원 벌금을 받았던 주승용 전 의원은 저격수였죠. 굉장히. 그렇죠. 예. 예. 이 두 분 다 이제 정보 개통해서 난다긴다 하는 분이었어요. 예. 주승용 의원은 무슨 소리냐. 검찰 기록에도 다 있고, 박주원 최고위원의 주장에 반박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일단. 그런데 국민의당은 좀 무시무시해요. 국민의당이요? 아니면. 예, 무시무시해요. 국민의당에 있는 분들. 지난번에도 정말 바른정당의 바른맨 입장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바른맨. 문준영 증거 조작. 증거 조작? 없는 사람 예. 꾸며가지고 예. 카톡 가짜 대화 만들어서. 이유미 씨하고. 그렇죠. 예. 그거 보고도 어떻게 저런 상상을 할 수 있느냐. 참고로 저는 다 무혐의 결론 났어요. 저도 문준영 리스트 이렇게 폭로한 게 좀 있는데 저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증거 조작이랑. 근데 요번에도 보니까 박주원 최고죠. 예. 저도 헷갈렸어요. 박주원, 박지원, 박주선. 예. 다 다른 사람입니다. 이쪽에도 주성용, 주승용, 주호영 헷갈립니다. 네, 다 다른 사람이고. 네. 그래서 박주선, 박지원은 현역 의원들이시고. 네. 박주원은 최고위원이죠. 안산시장 출신의 최고위원입니다. 현역 의원은 아니고. 원래 의원. 근데 박주원 이분이 홍준표 측근이에요. 그렇죠. 홍준표 경남도지사 할 때 선거할 때 캠프에 있었죠. 홍보단장인가 했어요. 그래서 성완종 그 돈하고도 연결돼 있는 분이에요. 검찰 라인이기도 하고. 완전히 빅마우스입니다, 이분. 빅마우스인데. 그리고 정보통으로 유명했던 분이고. 그렇죠. 예. 제가 볼 때 이분이 가지고 있는 리스트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게 다가 아니라고 또 얘기가 나왔죠. 그렇죠. 추가로. 예. 그래서 국민의당 내에서도 박지원이 어떤 폭탄을 터뜨릴지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겠다. 이분 그래서 이제 거슬러 올라와서 왜 영입했냐까지 얘기가 이제 거슬러 가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근데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지금? 남 탓할 게 아니라 이분은 직선제로 최고위원이 된 분이에요. 그렇죠. 물론입니다. 당원들이 뽑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원들이 박주원 최고위원이 이제 친 안철수계로 분류되고 하니까. 본인은 이제 친한 결이라고 이제 표방을 해왔죠. 왜냐하면 최고위원 당선되기 위해서는 안 대표 표가 필요하니까. 어쨌든 영입도 안철수 대표가 했어요. 예. 근데 아무튼 이번에 전 안 대표 칭찬 좀 할게요. 제가 욕 들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 이유미 증거조작 때는 막 허둥지둥 되다가 실기하고 욕 다 들었잖아요. 나중에 사과했는데 한참 타이밍 늦었고. 근데 이번에는 최고위원 바로 사퇴시켰어요. 알고 있었나요? 그러니까 신속하고 단호하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안 대표가. 근데 그 파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본인의 정치적 라이벌이라고 본인은 생각하는 그 상대를 향한 것이었고, 이번에는 국민의당 존립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스스로. 지난번에 안 대표 책사가 많다 그랬잖아요. 요즘 안 대표 책사가 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반한국당 연대해야 된다. 반문연대 아니다. 며칠 뒤에 안 대표가 반한국당 연대다. 바른정당 연대는 성격을 분명히 했어요. 당분간은. 자유한국당이 해체되기 전에는. 그래서 예. 제가 이제 안 대표한테 팁을 하나 더 드리면 국민의당 내에서 DJ 정신을 훼손하는 사람은 가만두지 않겠다. 단호하게 선언해야 됩니다. 말하면 뭐합니까? 이미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아니 최고위원 날렸잖아. 사후 약방문. 아 최고위원 이미 몰랐기 때문에 몰랐다고 쳐줘야지. 이걸 몰랐다고 쳐줘야지. 아니 이런 얘기는 사실 정가에서는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아 그거는 우리 그 뭐 정보통만 알지. 우리는 잘 몰라요. 최순실도 사전에 몰랐던 우리 같은 사람 잘 몰랐던 거고. 의원님만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DJ 정신 훼손하는 사람 단호하게 척결한다는 분명히 그리고 하고. 한 가지 오해라기보다는 이제 말장난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짚고 넘어가면 자유한국당과 통합한다는 게 아닙니다. 자유한국당 이후에 어떤 모델과 통합한다는 거지. 보수를 흡수하는. 그러니까 자꾸 반자유한국당이라고 그러니까 보수하고는 연결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국민의당도 그리고 아마도 바른정당도 자유한국당 이후의 보수 지형을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서 서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또 자유한국당은 보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하태가 반자유한국당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 이후에 보수 지형을 내가 먹겠다 이거 아닙니까? 바른 보수. 예. 바른 솔직히 제가 볼 때는요. 박지원 대표도 보수고 안철수 대표도 보수예요. 별 차이 없어요. 박지원 대표하고 안철수 대표를 그렇게 비교하면 한쪽은 보수는 아니죠. 심지어 내 이야기해서 내가 보수층한테 욕을 엄청 들었는데 DJ도 보수의 선배다. 보수적인 분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형으로 보면 엄청 진보적인데 유럽적 기준으로 보면 그냥 중도 보수입니다. 그게 아니라 DJ는. 우리가 대학 다닐 때 YS, DJ 둘 다 보수 야당이라 욕했어요 우리가. 본인의 카밍아웃인데 이거는. 당시에 우리가 둘 다 보수 야당이라 욕했는데. 주사파에 몸담았던 분으로서. 본인의 카밍아웃 아닙니까 이거? 햇볕 정책하고 나서부터 바뀐 거예요 이게. 다시 돌아가죠. 잘 최고인데 주성영 전 의원 말이 맞습니까? 박주원 최고위원 말이 맞습니까? 사실 누구 말이 맞든 간에 어쨌든 누구 말이 맞나요? DJ를 모독한 사람은 호남의 친구로서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지. 누구 말이 맞나요? 누구 말이? 더 맞을 것 같다.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아무래도 뭐 주성영 대표 쪽에 말이 맞겠죠. 굉장히 어렵게 얘기해요. 이 사건으로 가장 이득을 보는 쪽은 누굽니까? 안철수계 혹은 반통합파. 저는 안철수 대표, 박지원 둘 다 이득을 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박지원 대표는 단호하게 이 문제를 지적을 처음에 한 사람으로서 호남을 대변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얻었고 안철수 대표도 신속하게 단호하게 최고위원 사퇴를 시킴으로써 안초딩에서 이제 안중딩 정도로 올랐다. 근데 초반에는 또 이것이 이제 뭐 음모론의 일부 있을 수도 있다는 식의 뉘앙스로 말했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욕을 먹었어요, 사실은. 처음에 작전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이 건을 꺼내면 안 대표가 또 과거처럼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우왕좌왕 하다가 박지원하고 일종의 결탁한, 박지원을 도와주는 이런 식으로 몰 수 있지 않을까. 꺼내면이라는 건 꺼낸 주체가 누구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그럼 반통합파가 꺼냈다? 통합, 반통합이라기보다는 누가 꺼냈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누가 꺼냈잖아요. 작전 실패 제가 볼 때는. 실패한 작전이에요, 이거는. 실패한 작전이요? 이게 통합, 반통합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안 대표가 박지원을 옹호해야지 통합, 반통합으로 가는데. 옹호할 수는 없죠, 누구도. 그런데 이제 단호했다는 거지, 신속하고. 근데 이미 벌써 사람들, 대중의 머릿속에는, 저쪽, 소위 이제 통합파는 그런 인물 일색이다.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그런 이미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타격은 입었죠. 그러니까 일색일 수가 없는 게. 물론 다 일색은 아닌데. 그렇게 뭐라고 싶은 마음은 내가 알겠으나. 그런 이미지, 굉장히 큰 사건이니까. 그러니까 반 DJ 이미지를 자꾸 심으려고 하겠죠. 그게 누가 꺼냈을까요, 그러면? 꺼냈다면 표현을 쓰셨길래. 그러니까 이제 추리소설 너무 많이 읽으면 안 된다니까. 내가 지금. 들으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혹시? 들은 거 없고. 박지원 대표가 직접 나오셔야 되나? 정치인은 역사소설을 읽어야 되고, 뉴스 공장장은 추리소설을 많이 읽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권에 들어오면 안 돼.
그럴 생각도 없긴 합니다만 역사를 읽어보면 추리소설 읽어보다 더 음모가 많아요. 아, 그건 확인된 음모고. 여하간 양쪽 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풀었을까 꺼냈을까 양쪽 근데 다. 이용주 의원한테 불똥이 튀었죠. 이용주 의원은 저희가 3부에 모십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용주 의원하고 박지원 최고랑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의심한 게 이용주 의원이 홍준표 비자금 관련한 녹취록이 있다. 네. 그 소스를 저는 박지원으로 의심을 했었어요. 그때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는 추리소설을 못 쓰니까. 근데 이번에 이용주 의원하고 가깝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아무튼 여기가 판도라 상자다. 뭐가 튀어나올지 모른다. 어쨌든 누군가 꺼내 들었는데 그것이 친한인지 반한인지 모르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왜냐하면 둘 다 가능해요. 그런데 이번에 박지원 최고는 어쨌든 자기가 통합파라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반통합파에 대한 공격을 하겠죠. 근데 이제 이게 반통합파가 통합하지 말라고 꺼낸 카드라고 해석하는 게 일반적인데 한편으로는 야 이걸로 갈라 쓰자 아예. 이거 빵 던질 테니까. 갈라설 명분이 안 되지. 이 진흙탕 싸움을 가지고 갈라선다면은 이상한 집단이 되죠. 갈라설 명분 이걸로 직접 갈라서 쓰지 않겠지만 이게 이제 동력을 제공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바른정당하고 통합하기 전에 터져준 게 너무 감사하다. 왜냐면 통합하고 난 뒤에 터졌으면. 통합하기가 너무 어려운 게 이게 터졌을 수도 있어요. 통합하고 나서 터졌으면은 이 감당이 안 돼요, 이게. 통합하고 나면 안 터졌죠. 달걀은 누구한테 유리한 겁니까? 박지원 대표에게 유리한 겁니까? 박지원 대표에게 유리한 거죠. 박지원 대표가 확실히 이 정치 구단이에요. 그럼요. 대신 맞아줬다 내가. 달걀을 만든 순간 밝게 웃잖아요. 어머, 땡큐. 안철수 대표가 굉장히 아쉬웠을 것 같아요. 내가 맞았어야 됐는데. 안철수 대표가 달걀을 안 맞은 게 얼마나 다행이냐고 박지원 대표 머릿속에 획 돌아갔을 거예요. 어머, 땡큐. 정말 저는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십니까? 80 넘어도 정치하는 분 있어야 됩니다. 우리 정치를 굉장히 풍부하게 해주시고. 페이스북 쓰시는 거 보세요. 20대요? 20대 정신연령은 20대예요? 예. 선거나, 제가 이제 이분하고 얘기를 해보면, 선거할 때 진짜 피곤하잖아요. 선거할 때? 예, 선거 유세나 이럴 때, 선거 그렇죠. 때. 진짜 피곤하거든요, 후보들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분은 선거만 하면 너무 즐겁다는 힘이 나고, 에너지가 넘치고, 피부가 좋아지고 막. 그러니까 정치를 즐기는 분이세요. 그런 분입니다. 네, 정치를 즐깁니다. 그런 분인데 혹시 이 국면, 이 박주원 국면이 재신임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결론 날 거라고 보세요? 이 정도로 적당하게 무마된다? 이거를 재신임까지 몰고 가면 안 대표가 유리합니다. 왜냐면 명분이 약한 거를 과도하게 밀어붙이면 역풍이 불 수밖에 없고. 명분이 약하진 않아요. 호남에서는. 그러니까 박지원을 옹호했으면 당연히 재신임으로 가는데. 이런 정도의 여토록이야. 정치인이면 다 하죠. 그럼 잘했다고 합니까? 못했다고 하죠. 자, 하나 더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짧고 늦게 오셨거든요. 네. 왜냐면은 KTX 제일 싼 시간대로 오시느라고. 첫 시간. 후원금이 떨어져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한 10분 늦으셨어요. 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한성교, 김성태, 홍문종 새 후보로 압축됐는데 우선 전망 그리고 희망 둘 다 얘기해 주세요. 한마디만 하면 누가 될 것 같다 하고 누가 됐으면 좋겠다. 이 시사점은 결론은 홍준표 수령놀이 끝났다. 끝났다? 홍준표 포갑시대 끝났다. 끝났으면 좋겠다예요? 아니 끝났어요. 왜 끝났냐면은 친홍으로 분류되는 김성태 후보가 나는 친홍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친홍이라고 해봐야 득표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라고 생각해서. 새 후보 중에 친홍 후보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뒤쪽으로 손잡고 있는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 칠 수 있는 관계다. 그러니까 뒤로만 손잡고 네. 앞으로는 손 못 잡는 거죠. 그럼 전망. 세 분 중에 한 사람. 아마도 이게 결선 투표까지 갈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결선 투표에서 어떻게 결론납니까? 김성태 후보가 홍 대표를 하태하태처럼 때리면 된다. 아니, 그럴 리는 없으니까. 자, 전망. 누가 됩니까? 반쯤 때렸어. 누가 됩니까? 제가 된다고 하는 사람이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상관없잖아요. 제가 확실한 거는 한성교 이주영 팀 혹은 김성태 팀이 되는데.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근데 얘기고요. 김성태 팀이 잘못 러닝메이트를 골랐어요. 저 러닝메이트가 누가 됐으면 좋겠다. 한성교, 홍문종. 저는 사실 둘 중에 누가 돼도 저랑 다 우호적인 관계여서.
반홍연대가 아무런 예언도 없이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히읗이 됩니다. 요 사안들은 급여가 5에서 나갔다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범죄의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는 증인들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인 거죠. 그리고 이제 더 재미있는 뉴스는 자서전 얘기도 나왔어요. JTBC에서. 네, 그렇죠. 좀 깨알 같은 뉴스인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서전인 신화는 없다라고 있습니다. 95년에 발간됐는데 당대 베스트셀러였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다스가 나서서 대량으로 구매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특히 재밌었던 증언이요. 다스 관계자에 따르면 직원들이 이 책에 이명박 대통령 사인을 대신했다라는 건데요. 이게 책이 너무 많아서 직원들이 차에다가 뒀을 정도였다라는 거고요. 남은 책들은 경주 지역에 무료로 나눠줬다라고 합니다. 왜 안 그랬겠어요. 예. 이거보다 더 재밌는 뉴스는 그 뉴스가 나올 때가 됐는데 2011년에 대통령 퇴임 직전에 영문자서전이 나왔어요. 그때 이명박 전 대통령. 근데 이제 영문자서전이 나왔으니까 아마존 서점에 서평 리뷰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초반에는 저는 이걸 실시간으로 봤었는데 초반에는 대략 40여 개의 댓글이 있었습니다. 네. 기사를 찾아보면 정확한 개수 나올 텐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중에 35개가 빵점이에요. 별 하나밖에 줄 수 없기 때문에 별 없는 게 아니라 사실상 빵점이죠. 근데 한 달 후에 별 5개가 120여 개가 붙습니다. 갑자기. 예. 별 4개가, 한번 20, 30개 붙고. 근데 이 별 5개라는 건 감동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리뷰가 한 줄이에요. 너무 좋다. 뭐 이런 거. 바보 같은 영어들 있죠? 예. 댓글 부대가 확실하다. 당시 아마존 서평란에 댓글 부대가 진출했다. 예, 지금 다시 가서 한번 확인해 보고 싶네요. 여전히 그게 있는지요. 네. 그리고 그 별 5개 준 한 줄짜리 댓글, 그러니까 리뷰를 쓴 사람들은 다 그게 첫 리뷰였어요. 가입하고. 예. 대량 가입해서 대량 리뷰를 썼다. 예.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뭐 책 사서 사인 대신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아마존까지 가는데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최순실 씨가 과거 EBS 사장 임명에도 개입했다라는 증언이 나왔는데요. 이 때문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가 주최하는 행사에 EBS가 후원사였다라는 게 장시호 씨의 증언입니다. 어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증인으로 장시호 씨가 나온 건데요. 특검이 영재센터가 EBS에서 후원받은 경위 알고 있냐라고 묻자 장시호 씨는 EBS 사장이 이모가 추천을 받아서 된 분으로 알고 있고 그 추천받은 분이 어쩔 수 없이 후원사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장시호 씨가 당사자로 지목한 사람. 예. BBK 관련 보고를 하는 걸 본인이 봤다. 예. 이건 예. 전원이 아니고 본인이 봤다는 겁니다. 예. 시간, 장소가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구체적인 진술들이 많습니다. 운전기사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죠. 직접 운전해서 갔기 때문에 그리고 보고를 봤다는 거죠. 예. 예, 또 이번 주 시사인을 보시면요. 이 운전기사뿐만이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운전했던 사람이 운전기사의 또 다른 인터뷰도 실려 있는데요. 네, 운전기사 2번을 인터뷰했더라고요. 예. 예. 그 운전기사 잡기가 쉽지 않은데 주준이는 악마예요. 열심히 취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JTBC도, 예. 지금, 다스 관련해서는 뉴스공장하고 JTBC가 사실은 거의. 예, 시사인이 또 같이 하고 있는데요. 네, 시사인. 네. 띄워줄게요. 이렇게 빼놓으시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네, 시사인이 소스를 가져오죠. 예. 조지르 기자가. 자. 보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어제 재밌는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JTBC에서. 네, 또 다스와 관련된 소식들이 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거에서 다스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된 정황이 있다라는 겁니다. 1996년에 서울 종로 국회의원 선거, 2002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다스 직원 십수 명이 동원됐다라는 복수의 증언을 확보했다는 건데요. 선거에 동원된 직원들의 급여도 다스에서 나갔다라고 합니다. 다스 취재가 왜 다른 곳에서 잘 안 나오냐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벌써 5년 전 특검을 받았고 그때 문제가 되는 건 다 털었단 말이죠. 다 털었는지는 하지만 대다수가 털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 BBK 사건에 이런 건 10몇 년 전이고 5년 전에 이미 한번 특검을 받았던 곳이고 그리고 그때 대통령이 직접 커버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증거인멸이 굉장히 꼼꼼하게 잘 됐어요. 예를 들어 주진희 기자처럼 거의 10년 가까이 이 사안을 파고 있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새로운 사실 밝혀내기가 쉽지 않은 사안이다. 근데 이 JTBC가 어제 얘기한, 선거 때 다스 직원이 동원됐다. 다스의
주인도 아닌데 게다가 그 급여는 다스에서 나갔다. 네, 돈도 줬다라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실정법만 따지면 선거법 위반이지만 이제 공소시효는 그건 다 됐고 중요한 건 그 실정법 위반 부분이 아니라 선거법 위반 부분이 아니라 이랬다는 얘기는 이제 다스 실소유주를 또 한 번 드러내는 정황인 거죠. 실소유주가 되면 도곡동 땅의 주인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BBK 주인이 되기도 하고 동시에 그렇다면 옵셔널 벤처스의 주가 조작에 최소한 공범이 되는 건데 그 실소유주가 이건 공소시효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120억 비자금 관련해서도 공소시효가 2월 말까지 남아있고.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지난 주말 의사협회가 대한문 앞에서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결국 병원 수입과 직결되는 의료, 수가 문제죠. 민항기 조종사들이 파업을 하면 귀족 파업이라는 비판 여론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에 적합한 대가를 요구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는 거죠. 생존권이 중요하지 않은 직종은 없습니다. 의사협회가 하나의 이익단체로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해 정부를 상대로 집단행동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요구와 국민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정책적 목표 사이에 타협점을 찾아내는 건 정부의 숙제고 능력이죠. 제가 가진 물만은 그 비대위 구성입니다. 최대집 투쟁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목표로 하는 태극기 혁명 국민운동본부 대표로 지난 10월 18일 대한문 집회 연설에서 촛불 시민을 종북, 좌익으로 매도했었죠. 또한 자유통일해방군의 현직 대표로 문재인 하야와 북한 폭격을 주장하고 있으며 의사협회 이름으로 배포한 소색지 만화 작가는 세월호 비하, 위안부 소녀상 비하로 문제가 된 작가였습니다. 집회에 참여한 의사들은 이 사실을 알고도 있나요? 모든 생존권 투쟁은 그 자체로 정치적이죠. 하지만 일베와 극우는 정상적인 정치의 범주에서 제외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의사협회 집회 그 자체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 예를 들어서 그 만화 작가는 SNS를 이런 식으로 하던 작가예요. 서울에서 가장 맛있는 돼지고기 집이라 단원한다. 여기서 네. 단원은 단언 아니냐. 이렇게. 그런 논란이 불렸었죠. 예. 그게 아니다. 단원고라고. 단원고 학생들 명백하죠. 비하한 거고. 세월호에 대한 비하는 뭐 이외에도 많습니다. 소녀상에 대해서도 모플러, 소녀상에 들어서 모플러가 화제가 되니까 뭐 돈가스집, 오뎅집, 우동집, 스시집 앞마다 세워라. 그리고 피자도 배달시켜주고 잘생긴 소녀상도 옆에 세워줘라. 뭐 이런 비아냥을 해서 크게 논란이 됐던 전형적인 일베 작가인데 그 의협이 소식지로 투쟁이가 소식지로 뿌린 만화가 이분이 그린 거예요. 예. 투쟁위원장도 성향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자유 들어간 단체들은 다 극우 선양을 의심해 봐야 된다. 저희가 몇 번이나 얘기했었는데 자유통일해방군 네, 대표입니다. 네, 해방까지 들어갔네요. 네. 단체명 아주 스펙타클하지 않습니까? 자유통일해방. 예. 여기서 이제 북한 폭격하라든지 문재인 하야라든지 박근혜를 석방하라든지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 박사모 중에서도 아주 극렬 박사모죠. 예. 모든 조직을 자기의 이제 정치적, 극우적 정치색을 구현하는 도구로 활용하신 분인데, 의협이 이걸 알고서 투쟁위원장으로 한 건지, 예. 대정부 협상력을 높이는 게 아니라 정반대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요, 하나의 답이 나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집안에서 18년 동안 운전을 했던 인사의 이야기인데요.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 거라는 겁니다. 해당 인사는 김종백 씨인데요. 이번 주 시사인 보도입니다. 김 씨는 1997년부터 2015년까지 이상은 회장의 운전기사였습니다. 요 사안은 저희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주재 기자가 나와서 직접 자세히 얘기할 텐데 시사인 특종이니까 첫 번째로 소개하는군요. 굉장히 중요한 뉴스니까요. 중요한 뉴스이기도 하죠. 네. 왜냐하면은
과거 이제 정치인들 관련한 그 비위가 폭로되고 하는 것도 대부분 운전기사, 예, 운전기사가 사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을 같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쪽 통화라든가 더구나 이분은 18년간이나 집안일도 했었기 때문에 심부름. 네, 예. 집사노릇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청와대를 오고 가는 데 있어서 메신저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한 이야기 중에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실정법과 관련해서 다스 특검팀이, BBK 특검팀이 다스 비자금을 알고도 묻었다. 이런 이야기는 여러 번 했는데, 여기 관련된 이야기를 이분이 또 했어요. 그러니까, 특검이 다스의 주소 나오는 거를 알고 있었고, 예, 압수수색 할 것을. 예, 날짜까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직전에 트럭 세대 분량 서류를 직전에 파기했다. 이런 이야기. 또, 대통령 되기 전에도 다스에 대한 보고를 누가 특정해서 보고를 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그리고, 청와대에 있을 때도, 신학수 감사와 이모 감사가, 예, 청와대 민정수석실, 다스 다음은요, 우종범 전 EBS 사장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장시호 씨는 삼성 관련된 추가 증언도 했는데요. 지난해 10월 달에 사건이 본격적으로 보도되기 직전에 최순실 씨가 삼성에서 영재센터에 3차 후원금을 받으려고 시도했다라고 합니다. 새로운 사실들 몇 가지가 나왔는데, 왜 이제 국정원 부하직원은 구속되고 간부는 영장이 기각돼서 그 부하직원이 불만을 품고 국정원 가짜 사무실 건이 더 큰 건이 폭로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댓글 TF가 폭로됐죠. 장시호 법적 구속의 메시지 효과가 이제 검찰 수사에 협조해봐야 소용없다. 메시지 효과는 그런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이 법정 구속 역시 전혀 예기치 못한 나비 효과를 낼 수 있다라 생각이 드는 게, 이 영재센터 행사를 왜 EBS가 후원을 했느냐, 단독으로. 그리고 EBS 사장의 이력서가 최순실 회사에서 나왔다. 이런 보도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네, 과거에 그런 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종범 전 EBS 사장이죠. EBS 사장을 최순실이 추천했다 하는 증언은 나온 건 처음이고, 그리고 삼성으로부터 돈을 또 받으려 했다. 이것도 처음이에요. 예. 나비 효과가 장시호 씨 입을 통해서, 예. 또다시. 그렇죠. 예기치 못한 나비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장시호 씨 입을 주목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네. 우 전 사장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개인적으로 모르는 사이라면서 국회 나가서 의혹을 부인한 바가 있는데요. 예. 장시호 씨가 이 의혹의 도장을 찍어준 거죠. 그리고 이제 삼성 관련해서도 아마 장시호 씨가 증인으로 채택되거나 할 수 있는데, 예. 기대됩니다. 예. 다음 뉴스는요? 네, 최순실 씨의 독일 조력자로 지목된 인사가 데이비드 윤인데요. 검찰이 이 사람을 인터폴에 적색 수배했다라고 TV조선이 보도했습니다. 최순실 씨를 내세워서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최순실 씨의 해외재산 관련된 키맨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요거는 국내에서 국내 개발업자와 3억을 나누고 성공보수 50억을 약속받고 하는 그런 혐의인데, 이분은 이제 오래전부터 최순실 사태 초기부터, 예, 독일에서의 재산 은닉, 그렇죠. 관련해서, 예. 예, 키맨이다. 안홍구 총장도 계속 주장을 했었고, 그런데 이제 독일이 아니라 한국에서, 이분이 거의 독일에서 평생 사신 분인데, 한국의 개발업자와 성공보수 50억을 놓고 이야기 나눌 만한 그런 커리어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최순실 씨가 그 뒤에 혹은 최순실 팔아서 둘 중에